딱 되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장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자세, 뭐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먼저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잖아.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갖고 있는 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큰 사람, 뭔가 좀 풍채가 좋은 사람, 골격이 좋은 사람에 대한 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 대표님이 예전부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차 타고 온 날은 직접 아주 어지럽다. 뒤에 타니까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웨이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남자한테 좀 국한되는 이야기. 네. 여자보다는 남자는 운동을 하면, 특히 웨이트를 하면 장점이 많아. 가성비가 좋은 운동인데 되게. 어떤 부분에서요? 우선은 첫 번째로 남자가 이제 웨이트를 해서 타고난 골격보다 웨이트를 하면 커진단 말이야. 그쵸. 커져. 뼈가 막 커지는 건 아닌데 등이 넓어지면서 견갑과 견갑 사이가 넓어지면서 상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거기서 뭐 이제 근육이 붙거나 살이 붙으면 당연히 더 상체가 커질 거고, 이런 효과가 있어. 덩치가 뭐 물론 막 배가 너무 나오고 막 깡패처럼 막 이런 큰 거는 요즘에 원치 않아 사람들이. 그건 좀 너무 불합리하지만 사실 그렇게도 커지기 쉽지 않다 사람이. 근데 어느 정도 덩치가 좀 큰 거는 뭔가 남자가 좀 살면서 이런 어떤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거하는 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비가 걸릴 확률도 좀 줄어들고. 그쵸. 확률적으로. 물론 뭐 되게 치사한 얘기지만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시비가 덜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단순 명료한 문제들은 사실 좀 목소리가 컸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치사하지만 있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덩치가 크고 숨겨나온 스멜이 약간 좀 야만스러운 스멜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 근데 불합리한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그래서 좀 웨이트를 하면 그런 장점이 있지. 덩치에 대해서 비즈니스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비즈니스 할 때도 되게 좋은 점이 있어.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 대표로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야? 단상에 딱 섰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이제 뭐 얼굴이나 전체적인 외형 이미지죠. 그치.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 딱 되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사실 외형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복장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자세, 뭐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먼저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외모잖아. 네, 그쵸. 근데 그러면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왜소하고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조금 더 풍채나 이런 게 좋고 뭔가 골격이 좋고 외모가 좀 뭔가 푸근하면 리더로서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플러스가 있어. 왜냐면 이건 우리 DNA에 녹아있는 거거든. 우리가 태초에 원시 시대를 살면 어땠겠어 그때는? 등치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서 누굴 선호했을까? 덩치가 큰 사람이죠. 당연히 힘이 세고 등치가 큰 사람을 선호했어. 그쵸. 이게 자본주의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 힘에 대한 기준이 뭘로 바뀌었냐? 화폐로 바뀐 거야. 그쵸.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어떤 면에서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내 DNA가 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 강함의 원천이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치사스럽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큰 사람, 뭔가 좀 풍채가 좋은 사람, 골격이 좋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어떻게 보면 남자다움이 딱 그 비즈니스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네요, 진짜. 아무래도 그렇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웨이트를 하면 일단 근력이 늘잖아, 실제로. 그쵸. 이거를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단계별로. 내가 어제 10kg를 들었는데 오늘은 20kg를 들고 뭐 다음 달에 30kg를 들면 아, 내 신체가 실제로 강해지고 있구나. 뭔가 근섬유가 점점 상처를 입고 회복을 반복하면서 나의 어떤 근력이 정말 강해지고 있구나를 내가 머릿속으로 체대를 하게 되잖아. 그럼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 이런 거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발생을 해요. 그쵸.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직원인데 우리 상사가 술 먹고 갑자기 막 주사를 부리네. 네. 차부터 와가지고 이거 뭐 나를 밀어서 넘어뜨릴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근력이 있고 등치가 크고 하면은 내가 나를 밀어도 나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게 긴장도가 좀 덜하다? 사람이? 어디까지 이렇게 뭐 주사 부려봐라. 자기도 모르게 풍겨 나오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이 사람 상사는 굉장히 막 근력이 세고 등치가 크고 나는 되게 왜소해. 그런 상황에서 상사가 막 이렇게 주사를 막 부리고 있어. 그럼 심리적으로는 그 압박감이 조금 더 더해져. 이런 모습이 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인생 살면서. 근데 그런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좀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연함을 좀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지. 그런 것들이 또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그런 순간순간 남자들만 느끼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순간순간들이 왔을 때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지금도 묻지마 폭행사고가 많잖아. 그쵸. 그런 폭행사고도 난 등치가 되게 크고 폭행하는 사람은 등치가 되게 왜소해. 나는 150kg인데 150kg 너무 많이 됐다. 100kg 나가는 190의 남자인데 쟤는 50kg 나가는 160의 남자야. 얘가 나를 묻지마 폭행하기 쉽지 않잖아. 그쵸. 결국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때 한 방에 내가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내 등치가 이 사람보다 훨씬 크고 체급이 높아?
좀 분노조절 장애가 치사스럽지만 치료가 돼요. 물론 이제 막 뭐 흉기 들고 막 이런 거는 완전 또라이니까 별론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튀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참비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조명을 내 손으로 셀프로 들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찍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뭐, 남자도 이래야 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셀프로 조명을. 참. 인생이 그런 거야, 그지? 근력 운동의 되게 큰 장점은 하체, 상체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액의 이동으로 결국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 근육이 그쵸. 손상이 발생한 이유는 혈액이 펌핑이 되는 건 뭐야? 혈액이 일로 모이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하체 운동하면 하체가 펌핑되는 이유는 내 신체의 혈액을 다시 하부로 내리는 거고 다시 상부로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 폐물이 또 빠지잖아. 땀을 흘리면서. 당연히 쉽게 말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내가 조금 이제 풀어서 한 건데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고 혈색이 돌고 조금 더 외모나 이런 것들이 젊어져. 선수처럼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 이거는 조금 미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적당한 웨이트와 적당한 어떤 체중 조절은 나의 외모를 좀 더 젊게 유지시키는 비결 중 하나거든. 그런 데 장점이 있지. 대표님이 예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잖아요. 세원했어. 무릎 수술 세원했어. 근데 그 무릎 수술도 운동으로 어떻게 또 치료하고 해결하셨잖아요. 운동으로 치료하고 해결한 거 아니면 수술을 받았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헬스 하시면서 무릎에 대한 치료가 있지 않았나요? 모든 이런 정형외과적인 수술들은 네. 결국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수술이 끝나면 재활을 해야 돼. 재활의 가동 범위를 넓혀야 되고 이제 무너진 어떤 그 근육층들을 다시 쌓아야 되고 내가 다른 힘줄로 고정을 시켰으면 다시 또 그 주변에 어떤 그 힘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약한 어떤 그런 재활 치료로 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를 해. 외과적인 수술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나처럼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딱 되면 느껴. 내가 이 부분이 확실히 근력이 약해졌구나.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 그리고 또 보면은 운동한 사람들 자체를 보면은 마인드가 막 약간 좀 우울하거나 막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우울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지.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체에서 사람이 엔돌핀이 돌아요. 그 자체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성취감을. 그런 게 아주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아.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쓴 친구들이 그걸 딱 끊으면 운동을 해도 약간의 우울감이 오거든? 왠지 알아?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운동할 때 느꼈던 어떤 그 충만감이 오지 않아. 상대적으로. 똑같이 운동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펌핑이 안 오고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근력이 점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야. 이게 스테로이드가 중독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요소 중 하나야. 그런 면에 있어서 근력 운동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당연히 내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에 대한 충성도도 당연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사람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작은 단계부터 성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큰 성공을 할 수 있잖아. 이 10kg 들다가 내가 20kg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만족감이 있고 30kg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성취감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 사람을 되게 자신감에 차게 해.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외형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사실 내면에 느껴지는 자신감보다 훨씬 빠른 피드백이 와. 예를 들어 내가 통장에 50억이 있다 100억이 생겼어. 네. 이걸 누가 알아? 모르죠. 나만 알죠. 그쵸? 내 행동 양식이 엄청나게 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고 내가 100만 원 있다고 500만 원이 생겼어. 누가 아냐고 이걸.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쵸. 내가 갑자기 대리였다가 과장으로 진급을 했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몰라? 근데 웨이트는 내가 좀 말랐다가 몸이 좀 좋아졌어.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 야 몸이 좋아졌네. 너 요즘 운동하냐? 너 되게 멋있어졌다? 이런 얘기를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또 표현을 좀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 내 자존감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지. 거기서 또 중독이 오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자존감에 뽕을 맞으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거의 뭐 이제 운동을 너무 신봉시하고 만날 때마다 야 만져봐 이러면 좀 X 같아. 그럴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런 자존감을 느끼는 거는 삶의 충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좋다. 헬스 끊어야겠네요. 웨이트 해야겠어요. 웨이트를 매일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29살 때까지는 정말 웨이트를 매일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네. 웨이트 하루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내가 약간 그 뽕 맞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걸어다닐 때 막 이렇게 힘주고 다니고 X 같아. 운동 안 하는 사람 보면 야 임마 너 운동을 왜 안 해 임마. 운동을 해야지. 남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뽕을 맞으면 좋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떠나가.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웨이트는 되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거는 번외의 질문인데 그럼 대표님이 저를 보시기에는 운동을 해야겠네요. 저는. 너도 지금 적당히 하면 좋지만 지금도 되게 너가 골격 자체가 왜소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운동을 더 하면 보기 좋겠지. 헬스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